아직도 이렇게 판다거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거 셀즈하고 구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매출이 매달마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20년간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지. 이번 달에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 일한 대가로 받는 건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20년차 세일즈맨이나 1년차 세일즈맨이나 소득이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저희들은 1년차 아메이 사업가하고 20년차 아메이 사업가하고 소득이 비슷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 김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 레그복, 피비복, 자기 그릇에 철철철철철철 넘치도록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제게 힘입니다. 자, 오늘은 텐코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텐코아, 특히 정직한 텐코아는 저는 종교처럼 신봉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텐코아를 왜 가장 확고한 최고의 성공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행위가 양이 늘어나면 사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업 행위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발전을 계속 추구할 때 진짜 보다 본질적인 성장,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성장 없이 사업의 성장은 뚜렷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 모토인데, 바로 텐코아가 그 부분을 갖다 타파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자기개발 중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자기 개발에서 끝내느냐면 올바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돌리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자기는 성장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의 어떤 연계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업의 성장, 자기의 성장,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텐코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이 뭐냐면 바로 땅입니다. 땅, 필드. 저는 세일즈 할 때도 어디가 그러면 필드 나갔다 올게.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 할 때도 어디가 그러면 네 부장님 저 필드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아메이드 필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 필드 위에 씨앗이 이렇게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본인입니다. 본인이란 씨앗이 필드에 떨어졌습니다. 필드가 뭡니까? 일거리가 있는 세계를 갖다 우리 필드라고 하잖아요. 예, 별로 뭐 어떻게 보면 바람도 불고 춥고 하지만 나가야만 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저는 필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메에서 필드는 뭡니까? 필드는, 우리에게 필드란 것은 바로 고정관념이 있는 세계입니다. 처음 아메 사업을 알리면 사람들이 그거 좋긴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식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이 없거나 모두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과연 기회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유아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한답니다. 네. 자, 뭐냐면 사람은 일정량의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게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조금 표출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피라미드 아니냐 이런 정도였고, 야 정직하게 벌어라, 심지어는 이런 거였다가 이제는 어떤 거냐면 그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자꾸 색깔을 바꿔 입히면서 어느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저는 아메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 그게 저는 아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약간 오해를 갖고 있는 걸 원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사업 설명이고 팔로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이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땅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먼저 자랍니까? 뿌리가 먼저 내립니까? 우리 생물 시간 한번 해보자고요. 씨앗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씨앗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애기 나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애기 나무가 딱 떨어졌는데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기를 만나게 되면 얘가 드디어 발화를 하는데 씨앗이 먼저 자라는 게, 싹이 먼저 트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뿌리가 이렇게 먼저 내립니다. 뿌리가. 왜냐면 뿌리가 먼저 내리는데 아무리 딱딱해 보이는 땅도 이
이 부분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해보면 어떻다? 흙이 어떻다? 아무리 딱딱해 보이는 땅도 이 사이에 틈이란 게 흙 사이에 고정 뭡니까? 틈이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 사이로 이 흙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뿌리가 흙 사이로 이렇게 세포를 증식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흙 사이로 세포를 증식시켜 나가는 게 바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영양소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럼 위에는 조금 쪼글쪼글해지겠죠.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제 뿌리가 능력이 생긴 거예요. 즉 뭐냐면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물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세포한테까지 마지막 택배까지 처음엔 고속도로, 지방도, 그 다음에 뭡니까? 골목길까지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택배를 갖다 주는 식으로 뭡니까? 영양소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수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물류는 거의 다 도로, 육상로를 이용하지만, 예, 나무도 역시 수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로를 이용해서 땅 속에 있는 무한한 미네랄을 갖다가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먼저 내립니다. 뿌리가 이렇게 먼저 내려가지고 이 뿌리가 뭐냐면 위로 이제 싹을 드디어 이렇게 틔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활동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뿌리 내리는 이 활동을 갖다가 먼저 뭡니까? 운동하기,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음원 듣기, 미팅 참석하기, 제품 애용하기, 제품 애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이컴. 여기까지가 탱화 중에 뿌리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타포적인 설명이니까 해석이야 각각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내용이 딱딱딱딱하게 원리가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원리나 나라는 나무가 자라는 원리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뿌리를 이용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독서, 음원, 미팅 이런 걸 참석하면서 이제 음원을 이렇게 뭡니까? 미네랄을 빨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싹을 틔우는 겁니다. 이렇게 싹을 틔우는 활동이 뭐냐면 바로 사업 설명이다 라는 거죠. 사업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을 꾸준히 해 나갑니다. 그럼 나무가 가지 하나가 2개로 변하고 각각도 하나 2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8개가 16개로 이렇게 배가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무 가지가 실제 나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끝에 많은 나뭇잎을 매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태양열 방열판이잖아요. 방열판. 많은 방열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 끝에 하나밖에 만약에 못 맨단다면 가지 끝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가의 원리로 나무가 발전해 나가는 거랑 우리나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딘가 좀 조화가 맞지 않다,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암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초심자들은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떤 분 말씀 따나 걸레 빨 때는 될 것 같다가 설거지할 때는 안 될 것 같다가 문 열고 나갈 때는 될 것 같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가 그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리더님들도 좀 봄도 있었다가 여름도 있었다가 가을도 있었다가 심지어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도 있다 말입니다. 자, 여름에 태풍이 왔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발라당 넘어질 겁니다. 왜요? 위에 위에 실제 네트워크, 즉 가지에 비해서 이 뿌리가 너무 얕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진짜 성장을 하려면 사업적인 행위의 성장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개인의 성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슨 진짜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더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내 뿌리도 그만큼 같이 위에 것만큼 같이 깊어져야 된다. 우리 나무라 그러면 항상 요 위에 있는 부분만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땅속에 그만큼 더 딱 절반의 비중이 땅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탱고의 저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나무 목자를 처음에 목간본에 보면 이렇게 논어도 목간본에 처음에 나온 건 목간본에 죽간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때는 벼루나 붓으로 글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나무에서 색에서 발처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도구가 이러니까 글자가 이랬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무 가지의 크기하고 밑에 뿌리의 크기를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이게 옛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도구가 나오니까 이렇게 붓과 벼루가 나오니까 붓과 종이 같은 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글씨체가 바뀐 거죠. 네, 우리 네트워크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태풍이 확 지나가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다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나무들이 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들만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나무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가지를 지탱할 만큼의 뿌리가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 자체가 뿌리는 안 뽑혔는데 이게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겨울에 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오늘 생물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랍니다. 근데 아주 조금 자랍니다. 그 부분이 나무를 베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무를 베어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 이쪽이 남쪽이겠죠? 이쪽이 남쪽이겠죠? 이 까만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나이테라고 하죠. 왜 1년에 정확하게 하나씩 생길까요? 왜 까만 부분이 생길까요? 그 작게 자란 부분이 바로 겨울에 자란 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겨울에 자란 저 부분이 아주 탄성도가 높고 밀도가 높아가지고 여름에 태풍을 견디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암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처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이겨내고 즉 까만 테두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또 예,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 마인드를 처지게 하고 뭐 제품이 아주 어렵게 전달한 제품이 반품이 들어온다든지 정말 나하고 함께 하기로 했던 그 파트너가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사실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 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좋은 결과들을 골라 모아 놓은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 실패 이것들이 무더기로 쌓이면 그 무더기가 커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쨌거나 겨울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저 동남아 쪽에 가면 막 그 별을 갖다가 3모작, 4모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년에 1모작밖에 안 하거든요. 3모작, 4모작 한다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300%, 400%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150%, 높아봐야 한 17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여름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자라는데 놀랍게도 병충해도 같이 잘 자라는 거예요. 해충도 같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울 되면 우리는 벼도 잘라버리지만 그때 해충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새로운 땅에다 새로 이렇게 짓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이냐면 겨울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태풍 또한 그렇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폭발해버린대요. 태풍 같은 걸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 재배치를 시키고 에너지 순환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암의 비즈니스에서도 우리가 조금 싫은 일들, 거절 이런 것들은 저는 필수 과정이고 그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진짜백의 힘은 바로 그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무가 뿌리도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가지도 많이 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자,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자, 이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열매 이렇게 많이 맺는 거요. 예.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열매를 맺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고객관리라고 합니다. 고객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를 아주 잘 키운 거예요. 그 농협에 가가지고 제가 나무 잘 키웠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암에다가 제가 회원가입 100명 시켰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암에서는 그럼 뭘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농협에서 뭘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네, 맞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오라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PV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아, 당신이 모은 게 240만 점이네요? 그럼 저희들은 12% 드릴게요. 예, 당신이 모은 게 1000만 점이네요? 그럼 저희들은 21%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원리다라는 거죠. 즉, 고객 관리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할 때 판다라고 합니까? 전달한다라고 합니까? 판다는 용어를 갖다가 뭐 좀 쓰기 뭐 하니까 전달한다는 용어를 바꿔서 쓰는 게 아닙니다. 판매와 전달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PB 그 자체의 목적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고객 관리와 사업 설명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활동이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건 제가 앞번 영상에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 관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마 팀마다 아까 몇 명 정도 고객 관리하는 게 좋느냐? 아마 스폰서님들마다 그 그룹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파는 건 자신이 있는데 아메 비즈니스는 파는 게 아니니까 안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블랙 코미디입니까? 팔 줄 알면 팔면 그만이지. 그죠? 예. 뭐 팔아서 못 파는 거죠. 파는 게 나쁜 겁니까? 참 우리도 모르게 보면 사능공상 마인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고객 관리를 적정량을 해야 됩니다. 그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안 익은 열매, 이제 열매가 달리긴 달리는데 아직 안 익은 열매예요. 이 안 익은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안 익은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지금 그림에도 그렇게 그렸는데 다 초록색이라는 겁니다. 초록색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리더님. 자, 여기 초록색. 이걸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바로 자, 초록색, 나무잎도 초록색입니다.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호색입니다. 그리고 안 익은 열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고객은 그래요. 고객이란 열매를 너무 억지로 따면 야, 니 아메 이야기 하려면 자꾸 그렇게까지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과 제가 사업적인 컨택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고객 관리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자, 이 고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걸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신뢰. 그냥 초록색으로 할게요. 아, 그래도 초록색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신뢰 쌓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제일 좋은 신뢰 쌓기가 뭐냐? 바로 고객 관리입니다. 저는 고객 관리 이꼴 신뢰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품을 통한 신뢰 쌓기가 제일 확실한 신뢰 쌓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 탱과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상담입니다. 상담. 탱과에서 모든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 때마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리더가 되어 갈수록 상담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초기 사업자보다 리더님들이 자기 사업을 점검받으면서 코치를 제대로 받으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나에게 지금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 하면 내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라고 자기 진단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우리가 신뢰 쌓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여기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해를 내리고 신뢰 쌓기로 비를 내리고 해를 쐬고 예, 영양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그게 다 뭡니까? 예, 아메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흔히들 네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 예, 즉 마케팅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폰서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객 관리는 일회성으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뜻하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꾸준하게 쓰는 매니아급 고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매니아급 고객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마 그룹마다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룹에서는 15에서 25명을 꾸준하게 매니아 고객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15개에서 25개 열매 매달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매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신뢰 쌓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쌓아가면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매니아적인 고객이 된 사람들은 일단 제품에 대한 믿음, 예, 스폰서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까지 생깁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까지 없는 분, 즉 마케팅에 대한 믿음까지 없는 분을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심어주는 활동이 바로 프로포즈라는 거죠. 다음에 기회 되면 프로포즈, 제가 하는 프로포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실내 쌓기, 즉 우리가 실제로 나무가 열매를 매다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열매를 매달면 얼마나 매달겠습니까? 본인의 나무에다가 매달 1,000만 점씩 매달 수 있습니까? 파트너 없이? 2,000만 점씩, 3,000만 점씩 매달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이아몬드 가고 더블 다이아몬드 가고 하려면 2억 점, 3억 점, 10억 점씩 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혼자서 팔아서 한다고? 그건 애초에 네트워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무 또한 그렇거든요. 바로 뭡니까? 이 나무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아니구나.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무가 이 달린 열매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나와 같은 씨앗이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씨앗. 즉,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아까 안 익은 열매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익은 열매의 특징은 다 초록색이고 무향이라 그랬죠. 근데 익은 열매의 특징은 어떨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색깔들을 띱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색깔들을 띠면서, 잠시만요. 예. 뭐야 이거? 자, 아무튼 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색깔들을 띠면서, 예, 바나나는 노랗고 참외도 노랗고 딸기는 빨갛고 사과도 빨갛고, 예, 이런 식으로 포도는 이렇게 아주 그 뭐 보라색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향 생각해 보십시오. 귤향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눈에 띄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발 와서 나 좀 따먹으시오 라는 겁니다. 이때가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과를 그렇게 찾아내지 못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꾸준한 고객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익는 순간을 놓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스스로 익는 순간이 옵니다. 제 사업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그 씨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 그게 아메이 사업을 가장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씨앗,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씨앗을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실내 쌓기를 하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고객이란 사업 설명을 들은 고객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사업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처럼 소비자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은 고객, 아니면 제품 전달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사업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고객, 그분들을 매니아로 만드는 고객 관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실내 쌓기를 하게 되면 열매가 있게 되잖아요. 그건 이건 나무들이 실제로 열매를 있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 맛있는 과즙으로 동물을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동물들 배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기라는 나무에 열매를 매달면 몇 개나 매달겠습니까? 한 개가 있지만 자기와 같은 나무가 한 그릇 더 생기면, 또 한 그릇 더 생기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사업 설명, 고객 관리, 실내 쌓기가 연계되어 있는 한 세트의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씨앗이 툭 떨어지게 하면 될까요? 왜 이렇게 향기로 유혹을 할까? 왜 이렇게 색깔로 유혹을 할까? 여기 있는 씨앗이 툭 떨어지게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자라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나에서 자란 내 새끼잖아요. 근데도 부모 나무가 새끼 나무를 밑에서 뿌리 싸움을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요? 과수원에 나무를 띄엄띄엄 심습니까? 아니면 바짝바짝 붙여서 심습니까? 벼를 띄엄띄엄 심습니까? 바짝바짝 붙여서 심습니까? 저도 어릴 때 조금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띄어서 심는지, 바짝바짝 심으면 훨씬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릴 적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가 먹어야 하는 흡수해야 되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 새끼지만 내가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새끼를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내 발을 이용하기 위해서 맛있는 과즙으로, 맛있는 향기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무는 두 번 향기를 내뿜죠. 꽃이 필 때. 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먹히는 거요. 그 동물에 먹고 소화를 해가지고 그 동물의 뇌발을 이용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응가와 함께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응가 속에는 가장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자라날 발화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저 멀리 가가지고 나처럼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또 성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나로부터 자라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로 자랄까요? 아, 사과나무에서 배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당연히 사과나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코어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코어리드라면 이 나무는 뭘로 자랄까요? 네, 맞습니다. 코어리더로 자랍니다. 제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제 손가락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끝이 굵고 단지층처럼 손이 좀 짧습니다. 어릴 때 작두를 가지고 놀다가 시골에서 작두에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뻥이었습니다. 공포 마케팅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고 바로 저희 아버지가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유전이라는 겁니다. 예, 인류가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야 정말 제대로 아기가 생기는 원리를 알게 되었거든요. 아기가 생긴 원리를 알게 된 거거든요. 정말 처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몸속에서 그 꼬리가 달린 조그마한 헤엄을 쳐가지고 그 난자하고 만나는 그 장면. 실제로 정자가 헤엄쳐서 난자한테까지 가는 그 거리가 거의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헤엄치는 거리거든요. 그 수영대에 나가 1등 한 게 지금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우승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세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잘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쨌거나 뭐냐면 그 조그마한 정자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슈퍼컴퓨터는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 정보에 그 조그마한 애기에 어떤 것까지 적혀 있냐면 아까 이런 새끼손가락이 굽을 거야. 난 다리가 좀 더 쭉 뻗고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왜 내 다리는 크다가 마냐고. 난 코가 좀 어떡 섰으면 좋겠는데 내 코는 왜 뭉툭한 데서 더 안 서냐고. 그 유전자가 당신의 머리는 한 40살쯤 되면 슬슬 빠지기 시작하다가 한 48세쯤 되면 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그 단백질 조합 속에 들어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전적 정보가 그만큼 들어있다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복제예요. 우리 빈스가 바로 이 복제 마케팅을 이용한 거라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게 나처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나의 씨앗에 떨어져 가지고 또 나무가 또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씨앗에 떨어져 가지고 또 나무가 이렇게 또 자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루의 나무가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코알리드로부터 코알리드가 자라서 코알리드가 네 그루 정도 될 거 아닙니까? 한 PB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 달려있는 열매들 다 합쳐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퍼펙트한 SP입니다. 천만점입니다. 정말 요리더니. 뭐 20명이서 하는 게 더 좋죠. 20명의 사학가가 SP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나무에 듬성듬성 나무마다 한 두서너 개씩 밖에 열매를 안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비즈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15개에서 25개의 열매를 한번 제대로 매달아 보십시오. 무조건 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다운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정말 리더님들. 네, 이게 탱코아, 코어 리더 양성에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단단한 사학과 4명이서 만든 천만점이 가장 퍼펙트하고 단단하고 성장 가능성도 가장 많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열매를 따서 합쳐보면 60개에서 약 100개 이르거든요. 그러면 매주 미팅에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매주 미팅에 뉴페이스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그룹이, 이런 과수원이 2개가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사파이어. 3개가 있으면 에메랄드. 6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거는 과수원이라기보다는 진짜 원산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제가 넘치고 해서 저희들은 온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매달 열매를 따보면 정말 제가 처음 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에 이제 저희 패밀리에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 조명이라 나무도 그 한 그루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정은 조명이라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클까요? 비슷할까요? 뭐 크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건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그냥 코어 리더 한 그루일 뿐입니다. 아, 정말로요. 우리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정훈아, 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조직 관리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폭입니까? 조직 관리하게. 저는 철저하게 뭐만 했다? 자기 관리밖에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옆에 있는 나무를 내가 이래가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다라는 원본이 돼가지고 그걸 복제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들이 희망이란 힘에 의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복제의 원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하는 그들 스스로가 있었을 뿐이지 제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즉 뭐냐 자기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의 최대치가 뭐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코어 리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것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코어 리더 생활을 갖다 6개월 했느냐, 1년 했느냐, 3년 했냐, 저희들처럼 20, 2, 3년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판다거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거 셀자고 구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매출이 매달마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20년간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지. 이번 달에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 일한 대가로 받는 건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20년차 세일즈맨이나 1년차 세일즈맨이나 소득이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저희들은 1년차 아메이 사업가하고 20년차 아메이 사업가하고 소득이 비슷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막 몇 년 했는데 소득이 너무 작다면 그건 코어 리더 생활을 그만큼 많이 안 한 겁니다, 리더님. 그래서 우리 아메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코어 리더를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리고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나무가 얼마나 빨리 심기느냐. 그 부분은 또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어쨌거나 거기까지가 저는 핵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어떤 나무가 심겨진 걸 뭐라고 합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에메랄드. 여기까지가 다 하나로 연결된 어떤 핵심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네 그루의 나무의 구조를 갖추는 것, 이건 정말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활동이다. 그리고 이건 탱코어에서만 가능하다. RA로 나의 성장과 사업의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정직한 탱코어 외에는 절대 안 된다. 바로 이런 게 바로 내공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내공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내공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오는 대로 막 쏘아댔는데 알아서들 정리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탱코아라는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탱코아를 신봉하고 탱코아로 인생을 바꾼 저는 누구다? 네, 채널 안다 모른다의 운영자 액세스 김이었습니다. 끝.